축포가 터져야 할 광복절 아침, 남산 국립극장에서 총성이 울렸습니다. 1974년 8월 15일, 대한민국 최초의 지하철인 1호선 개통식을 불과 1시간 앞둔 시점이었습니다. 유경수 여사가 피격당했다는 비보의 모든 축하 행사는 취소되었습니다. 개통식장은 순식간에 침울한 분위기에 잠겼습니다. 하지만 예정된 시간에 열차는 움직여야 했습니다. 서울역 승강장에 전동차가 들어옵니다. 천장에는 덜컹거리며 선풍기가 돌아가고 있습니다. 시민들은 손에 30원짜리 종이 승차권을 꽉 쥐고 긴장된 표정으로 차를 기다립니다. 지하철이 낯설어 어떤 이는 신발을 벗고 열차에 오르기도 합니다. 서울역에서 청량리까지 7.8km를 잇는 종로선의 첫 운행입니다. 이 선로는 도로 위에서 땅을 파고 들어가는 개착식 공법지상에서 구덩이를 판 뒤 다시 덮는 방식으로 건설되었습니다. 3년 넘게 서울 도심을 헤집으며 일궈낸 집념의 결과물입니다. 사실 시작은 순탄치 않았습니다. 지하철을 건설하면 나라가 망한다는 극심한 반대가 정부 안팎에서 쏟아졌습니다. 돈도 기술도 없던 가난한 나라 대한민국은 왜 이 무모한 도박에 운명을 걸었을까요? 모든 반대를 뚫고 대통령의 최종 결정을 이끌어낸 결정적 사건은 무엇이었을까요? 촌놈이 알지도 못하고 건방지게 김학렬 경제부총리의 고함이 회의장에 울려 퍼졌습니다. 양택식 서울시장이 가져온 지하철 건설안은 시작부터 거센 난관에 봉착했습니다. 당시 경제 관료들은 지하철을 만들면 나라가 망한다며 결사반대했습니다. 막대한 건설 비용을 조달할 외자 외국에서 빌려오는 돈을 감당하기 어렵다는 이유였습니다. 긴축 재정이 절실했던 시대에 지하철은 무모한 사치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양 시장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는 철도청장 시절부터 지하철만이 서울의 교통 지옥을 해결할 유일한 길이라 확신했습니다. 이때 남북한의 자존심 대결이 결정적인 불씨를 당겼습니다. 1973년 북한 평양이 우리보다 1년 먼저 지하철을 개통했다는 소식이 전해진 것입니다. 체제 경쟁에서 뒤처질 수 없다는 긴박함이 흐르자 결국 박정희 대통령은 지하철을 뚫으라며 최종 결단을 내렸습니다. 1971년 4월 마침내 지하철 1호선이 첫 삽을 떴습니다. 양 시장은 공사 기간 내내 매일같이 현장을 누볐습니다. 흙먼지를 뒤집어 쓴 채 지하 구덩이를 직접 살피는 그를 보고 시민들은 두더지 시장이라는 별명을 붙여주었습니다. 하지만 의욕만으로는 넘기 힘든 벽이 있었습니다. 특히 서울 도심 한복판에서 마주한 90도 급커브 구간은 우리 기술진을 당황하게 했습니다. 설계도조차 그리기 힘들었던 이 거대한 난관을 그들은 어떻게 돌파했을까요? 끼익 소름 끼치는 쇳소리가 진동합니다. 시청역을 떠난 열차가 갑자기 속도를 줄입니다. 시속 30km, 사람이 조금 빨리 뛰는 수준입니다. 종가격으로 향하는 이 구간은 90도에 가깝게 꺾이는 마의 급커브 구간입니다. 곡선 반경 13만 6,140m, 대한민국 철도 노선 중 가장 급하게 휘어진 선로입니다. 왜 이렇게 위험해 보이는 길을 택했을까요? 당시 1호선은 지상에서 구덩이를 파고 다시 덮는 개착식 공법을 썼습니다. 선로를 직선으로 펴려면 지상의 건물을 모두 허물어야 했죠. 하지만 당시 동아일보 사옥현 일민미술관을 차마 철거할 수 없었습니다. 건물을 피해 선로를 억지로 휘어버린 결과가 바로 이 소음 가득한 구간입니다. 문화재 사수 작전도 치열했습니다. 숭례문과 흥인지문 지하를 통과할 때 발생하는 진동은 고건축물에 치명적이었습니다. 기술진은 진동을 흡수하기 위해 수입산 콜크코르크를 사용해 방진벽 진동 차단벽을 세웠습니다. 동대문역은 아예 문화재 훼손 우려 때문에 원래 계획했던 사거리 위치에서 지금의 자리로 밀려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숱한 난관을 뚫고 마침내 1974년 8월 15일 개통의 날이 밝았습니다. 그런데 축제가 되어야 할 개통식 현장은 왜 시작도 하기 전에 비극의 장으로 변했을까요? 환호성 대신 비보가 먼저 도착했습니다. 1974년 8월 15일 오전 10시 국립극장에서 열린 광복절 기념식 중 총성이 울렸습니다. 1호선 개통식을 불과 1시간 앞둔 시점이었습니다. 유경수 여사가 문세광의 총탄에 피격되었다는 소식에 축제 분위기는 순식간에 얼어붙었습니다. 결국 개통식은 모든 축하 행사가 취소된 채 침울하게 치러졌고 공사를 주도했던 양택식 시장은 책임을 지고 스스로 물러났습니다. 후임으로 부임한 구자춘 시장은 불도저라 불릴 만큼 강력한 추진력을 보였습니다. 그는 부임 직후 기존의 지하철 계획을 완전히 뒤엎었습니다. 1975년 어느 날 구 시장은 서울 지도 위에 색연필로 거침없이 선을 그었습니다. 단 20분 만에 그려진 48.8km의 거대한 원, 이것이 오늘날 세계적인 노선이 된 2호선 순환선의 시작이었습니다. 이 노선은 도심과 영등포,
그리고 당시 개발이 막 시작되던 강남 지역을 연결하는 삼획도시 서울을 3개의 거점으로 나누어 개발하는 구상을 실현하기 위한 핵심 전략이었습니다. 도심에서 뻗어나가는 노선보다 순환선을 먼저 짓는 것은 당시의 상식을 깨는 결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결단은 폭발적인 강남 개발을 이끌며 메가시티 서울의 기틀을 닦는 신의 한 수가 되었습니다. 92억 명. 지난 50년간 지하철 1호선이 실어 나른 승객의 수입니다. 대한민국 인구의 180배에 달하는 사람들이 이 노선을 거쳐갔습니다. 열차가 달린 거리만 9,100만 km 지구를 무려 2,200바퀴 넘게 돌았습니다. 이제 서울 지하철은 전 세계가 부러워하는 교통의 표준이 되었습니다. 승강장에 서면 투명한 유리벽인 스크린 도어 열차와 승강장 사이를 막는 안전문과 승객을 안전하게 지켜줍니다. 과거 인명 사고가 끊이지 않던 승강장은 이제 대기질까지 개선된 안심 공간으로 바뀌었습니다. 호텔 수준을 목표로 투자한 깨끗한 화장실과 달리는 열차 안의 무료 와이파이는 외국인들이 가장 감탄하는 한국 지하철의 상징입니다. 경제적 가치도 압도적입니다. 지하철의 정시성은 약속 시간을 예사로 어기던 코리안 타임 문화를 뿌리 뽑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1호선 개통 1년 만에 무조건 뚫어야 한다는 대박 찬사가 터져 나왔고, 이동이 활발해지자 역 주변 상권과 국가 경제는 폭발적으로 성장했습니다. 우리에게 지하철은 단순한 교통수단 그 이상입니다. 누군가에게는 치열한 삶의 현장이었고, 누군가에게는 평생 잊지 못할 낭만의 공간이었습니다. 종각역에 내려 종로 서적의 서가 사이를 거닐며 친구를 기다리던 설렘을 기억하시나요? 하지만 1980년대 청년들에게 그곳은 독재 타도를 외치며 호소문을 뿌리던 뜨거운 시위의 중심지이기도 했습니다. 종로 3가역은 당시 청춘들에게 영화관의 성지였습니다. 단성사와 피카디리, 서울극장을 가기 위해 설레는 마음으로 역 계단을 오르던 발걸음이 지금도 들리는 듯합니다. 휴대전화가 없던 시절, 역 몇 번 출구 앞은 세상에서 가장 확실한 약속 장소인 만남의 광장이었습니다. 다 읽은 신문을 선반 위에 올려두는 지하철 매너는 다음 승객을 위한 소박한 정이었습니다. 1974년 단 9개의 역으로 시작한 서울 지하철은 이제 275개 역으로 늘어났습니다. 50년의 세월을 버텨온 1호선은 단순한 선로를 넘어 대한민국의 역사가 고스란히 담긴 살아있는 유물입니다. 관계자들은 이 소중한 자산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개선해 앞으로 100년 넘게 이어질 시민의 발로 만들겠다고 다짐합니다. 지난 반세기 여러분의 고단한 퇴근길과 설레는 데이트를 함께했던 지하철은 어떤 모습이었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소중한 추억을 공유해주세요.